이번 시간에는 이 웹호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웹호스팅은 여러분들이 어떤 웹 서비스를 운영할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 서버를 임대해주고 시스템 운영을 대행해주는 형태의 이 서비스가 바로 웹호스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장만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고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 웹호스팅이라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웹호스팅 업체라고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웹호스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많은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활 코딩 수업을 하면서 이 웹호스팅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 코딩은 기본적으로 이 상업적인 것에서 중립적인 이 커리큘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착속에도 잘 안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웹호스팅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일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위의 가치, 즉 실용적인 접근이 먼저일 것 같아서 제가 웹호스팅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업체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는 그 업체가 좋은지 나쁜지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업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경험, 이론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더 좋은 업체를 찾는 방법을 꼭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생활코딩 그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오셔서 또는 커뮤니티도 있겠죠. 어떤 웹호스팅 업체가 좋은지 이런 평판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웹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들 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그 웹호스팅 업체는 카페24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일반적인 웹호스팅 업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웹호스팅 섹션과 도메인 부분입니다. 이 도메인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하고 그것을 어떤 웹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메인을 구입하고 그것을 웹호스팅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웹호스팅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호스팅 업체에서 도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도메인을 연결하는 부분은 이후에 진행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웹호스팅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리눅스 호스팅, 리눅스 웹 호스팅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64비트 광호스팅이라는 이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눅스 호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하드 용량, 트래픽 용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데요. 하드 용량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할 때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즉 400메가까지의 데이터를 파일이건 스크립트 파일, 소스 코드건 400메가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래픽 용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서비스할 거잖아요. 웹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을 테고 이미지 파일도 있을 테고 HTML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1.4기가까지 데일리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고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쓰시길 바라고요. MySQL 사용은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400메가 범위 안에서 무제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메인을 연결하는데 몇 개를 지원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웹호스팅 하나, 계정 하나당 도메인을 하나 정도 쓰기 때문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도메인을 연결해야 된다면 하나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비를 보셔야 되는데 설치하는데 5,000원이다 라는 건 뭐냐면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5,000원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500원이라는 것은 월 단위로 500원씩 과금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상세 사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PHP5를 제공하고 MySQL 5.x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 PHP와 MySQL을 제공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에 추가 가능한 옵션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더 많은 하드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요런 도표들을 보면서 옵션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하드 용량을 100메가 추가하는데 월 500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래픽 500메가를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하루에 트래픽 500메가를 더 추가한 데는 월 6,000원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웹호스팅 업체를 선정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이렇게 관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고객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문제를 보고를 하는지 또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24시간 365일 뭐 전화상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그 밤이 저녁 때는 퇴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 웹서비스라는 게 365일 무정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앱 서비스를 그 웹호스팅을 선정을 하시길 바래요. 자, 보통 결제를 할 때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갈아탔고요. 자, 여러분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은 미리 하시고 되어 있다면 로그인된 상태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은 뭐 저의 개인적인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신청을 잘 하셔서 무사히 이 계정을 구입하는 것까지 잘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그 전 단계에서 잘 진행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내용에서 얼마를 사용할 건지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 서비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만 세팅을 하고요. 서버 환경 설정에서는 가급적이면 PHP5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뭐 이런 서비스들은 뭐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도메인 부분은 아직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메인을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5,500원의 결제가 이루어지네요. 저는 결제를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제가 끝나면 나이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와서 여러가지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네요.